옛날 옛적에 프랑스에 푸르고 무성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벨라라는 이름의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벨라는 날개 달린 친구들, 특히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강에 사는 백조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백조들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누비는 모습을 보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구름이 들이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벨라는 매번 백조들을 확인하러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녀가 내리는 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마을 원로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벨라의 마음은 그녀의 백조 친구들이 안전한지 알고 싶어 그 요구를 무시하고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강에 도착했을 때 불쌍한 백조 한 마리가 물살에 휘말려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벨라는 지체 없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녀의 피부를 관통했지만 그녀는 백조를 꺼내 강둑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무거운 비와 신발 속으로 스며드는 물 때문에 그녀는 고생했지만 결국 백조를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그날 밤 벨라는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비밀스럽고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해진 백조는 마법에 걸린 백조였고 시간의 올가미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백조는 원래 마법으로 주각 같은 백조로 변한 사악한 마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벨라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마법의 사슬이 끊어졌고 백조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벨라가 강으로 돌아오자 백조물이 속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왕자를 보았습니다. 그 왕자는 벨라에게 다가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연유를 설명했고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왕자는 벨라에게 보답하고자 그녀가 언젠가 그의 왕국을 방문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자는 벨라가 사는 마을에 자주 방문하며도 사람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벨라는 왕자의 초대를 수락하고 그의 먼 왕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며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통해 두 왕국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벨라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스러움은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고 침묵 속에서 품었던 백조의 여정은 오늘날까지도 아름답게 회자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고요한 시골 마을 마르세유에는 장미와 손거울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성이 있었다. 이 성은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유명했고 정원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귀한 손거울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이 손거울은 사용자가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호기심이 많은 젊은 여성 루이즈가 살고 있었다. 루이즈는 전설 이야기를 듣고 항상 장미 정원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성으로 향했다. 그녀는 장미 덤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정원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정원은 수많은 장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하나하나의 장미가 가지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루이즈는 각기 다른 색의 장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빛나는 장미 한 송이의 시선이 멈췄다. 그 장미는 보랏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아래 땅을 살며시 파보니 보석처럼 반짝이는 손거울이 나타났다. 손거울을 집어든 루이즈는 신비로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손거울을 통해 그녀의 오래전 꿈이었던 파리 여행을 떠올렸다. 순간적으로 손거울 속의 이미지가 흔들리더니 그녀는 눈을 깜빡일 사이에 파리의 에펠탑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손거울의 마법은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용자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않으면 비현실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루이즈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파리 곳곳을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고향 마르세유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며 돌아갈 방법을 찾았지만 돌아가는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파리의 한 노파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손거울의 정령을 깨워라. 그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녀는 장미의 한 송이를 손거울 위에 올려놓고 마음속 깊이 고향을 그리워했다. 손거울 속에서 장미 정원에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났고 루이즈는 다시 눈을 깜빡일 사이에 장미 정원에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마법의 순간이 믿기지 않아 잠시 멍하니 손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루이즈는 손거울의 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 신비로운 경험을 마을의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아름다운 장미 정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손거울을 성의 안전한 곳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꺼내야 할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곳에 고이 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설은 마을과 마르세유를 넘어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손거울과 장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세대를 거듭해 전해져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과 신비에 관심이 많았고 마을 밖의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장소로 유명했죠. 루이는 어느 날 모험을 결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법의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였고 나뭇잎들은 루이가 지나갈 때마다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지요. 걸음을 옮기던 루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맑게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였어요. 루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나아가다 보니 놀랍게도 눈앞에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를 보고 깜짝 놀라다가도 이내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를 반겼습니다. 요정들은 루이를 환영하는 의미로 특별한 축제를 열어주었어요. 축제는 다양한 마법의 공연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루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요정들은 루이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그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지요. 루이는 요정들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뭇가지였으나 루이가 필요할 때면 빛을 발해 길을 알려주는 마법의 나뭇가지였습니다. 루이는 그 후로도 종종 숲을 찾아가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고 마을로 돌아가서는 숲에서 겪은 신비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마법의 숲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마법의 숲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배웠고 그 기억은 평생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밝은 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빛나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굿부덩이라는 작은 마을이 안개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프랑스 북부의 요정 숲과 가까워서 전통적으로 요정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는 요정의 도움을 받아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기 많은 요정의 장난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었던 이야기는 안개 속의 요정 피오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요정이었으며 누구든 그녀를 만나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안개가 가장 짙은 날 마을 근처의 늪에서 출현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한 번쯤 그녀를 만나고 싶어 안개가 긴 날이면 늪 주위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피오나는 언제나 자취를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 마르셀이 친구들과 함께 늪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친구들은 겁에 질려 하나둘씩 돌아갔지만 마르셀은 끝까지 남아 피오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마르셀은 어느 순간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던 그는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빛깔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주변은 먼 꿈속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마르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피오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마르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첫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줘. 피오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둘렀고 마을에는 그 순간부터 행복과 풍요가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마르셀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줘 라고 말했습니다. 피오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지혜의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마르셀은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지혜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마르셀은 너도 우리와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피오나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금세 다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는 피오나는 마르셀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마르셀과 피오나는 서로의 삶에 큰 기쁨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요정 피오나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곤 했습니다. 이렇게 안개 속의 요정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 영원히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모험을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마을 근처의 커다란 숲이었죠. 그 숲은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으며 숲속 깊은 곳에는 황금나무가 자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나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 가지에 손을 대는 사람에게 무한한 행운과 지혜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대가 없는 모험을 추구하던 루이는 황금나무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밝았을 때 그는 배낭에 먹을 것과 물을 담고 숲으로 나섰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새들의 지저귀과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숲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루이는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던 루이는 낯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긴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있는 추운 겨울 바람 같은 눈으로 루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니, 어린이야? 라고 물었고 루이는 황금나무를 찾아 모험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단다. 만약 내가 진실되고 용감하다면 길을 알려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말한 시험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정글의 죄수세를 풀어주는 것이었고, 루이는 새들에게 자유를 주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법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장 두려운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두려움을 똑바로 응시하며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숲속에서 만난 여우와 우정을 나누었고, 그 여우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루이는 주저없이 돕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할머니는 루이에게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루이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황금나무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숲의 심장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금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 수십 마리의 새들이 앉아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천천히 나무의 가지 중 하나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금나무가 속삭였습니다. 너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행운과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루이는 그날 이후로 마을로 돌아와 소문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살았고, 그의 삶은 숲과 마을 모두에게 조화로움을 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의 황금나무를 찾는 모험은 그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사한 자랑스러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